노후 준비,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끝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의 마음속 가장 큰 숙제인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또한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계좌부터 당장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국내나 미국 주식시장을 보여주며 투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ETF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이라는 안전벨트와 저축투자라는 엑셀러레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모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줄 연금과 저축의 황금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신 김 부장님. 퇴직 전에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산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현실은 실제론 자산 빈곤층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풍족한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축자산에만 집중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삶의 질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이 결정하는데 비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고 현금 흐름을 간과한 것이죠. 반대로 이 차장님은 20대부터 연금에만 집중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을 꽉 채워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완벽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큰 돈이 필요할 때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목돈이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안정적인 연금을 담보로 잡히고 퇴직 후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연금에만 집중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과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과 저축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완벽한 보완제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둘 다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인 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노후의 가장 밑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은 의식주, 병원비, 공과금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준비하는 동안에는 강제 저축 방식을 통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저축 및 투자의 핵심 역할은 유연성 확보와 자산 성장입니다. 연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결혼, 주택 수리, 여행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처럼 단비와 같은 목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연금과 달리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자산을 성장시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저축이나 투자의 종류로는 예적금, 주식, ETF, 채권, 부동산, 달러, 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의 황금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연금 계좌 바구니를 먼저 채우고 그 안을 투자 상품으로 담아 연금과 저축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그럼 황금 밸런스를 나이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대에서는 저축 투자를 70%, 연금을 30% 비중으로 하여 무엇보다도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까지만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합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등 공격적인 성장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며 자산 규모를 키웁니다. 40대는 저축 투자 50%, 연금 50% 비중으로 노후 준비를 본격화하며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여전히 세액공제 한도를 최우선으로 채웁니다. 연금 계좌 내 포트폴리오를 주식형 ETF 70%, 채권 안정형 30% 비중으로 조정합니다. 저축 투자 계좌에서는 일반 투자와 더불어 자녀 교육비 등 중기적인 목돈의 지출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저축 투자 30%, 연금 70%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성장보다는 보존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시기입니다. 연금 계좌로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 내 자산 중 주식은 30-40%, 채권 및 현금성 자산은 60-70%로 리밸런싱합니다. 저축 투자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나 채권 등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전략이나 계획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나의 현주소 파악하기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총액과 은퇴 시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나의 부족분 계산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와 적정 노후 생활비를 정하세요. 그리고 1단계에서 확인한 예상연금 수령액을 빼보세요. 예로 적정 노후 생활비 350만 원에서 예상연금 수령액 15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바로 당신의 연금의 저축 투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3단계는 방치에서 운용으로 전환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방치합니다. 이는 연금 계좌에 저축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연금 계좌에 접속해서 ETF나 펀드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 안전망과 투자 성장의 균형을 잡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와 엑셀러레이터 둘 다 필요합니다. 연금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저축 투자는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의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즐겁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안전벨트 없이 엑셀을 밟는 것은 무모한 질주이며 엑셀 없이 안전벨트만 메고 있는 것은 제자리에 멈춰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령대별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금과 저축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